멀티모달 학습의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멀티모달의 6가지의 코어 챌린지들 중 다른 5개 챌린지의 근본이 되어 가장 중요한 챌린지가 표현학습입니다. 멀티모달의 표현학습을 정의하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모달리티에서 각 요소들 사이에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을 반영하는 표현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멀티모달의 표현학습은 다시 아래 그림과 같이 퓨전, 코어디네이션, 퓨전으로 3개의 서브 분야가 나뉘게 됩니다.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3개의 서브 분야의 대주제 및 소주제들을 다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레프레젠테이션 퓨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 퓨전은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들을 반영하는 하나의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퓨전 방법은 어떤 것을 직접 퓨즈하느냐에 따라 베이직과 컴플렉스 퓨전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베이직 퓨전은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을 퓨즈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컴플렉스 퓨전은 모달리티 자체를 직접적으로 퓨즈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베이직 퓨즈 방법에 대한 설명에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퓨전을 다시 보면은 퓨즈를 하기 전에 원 모달리티를 개별 인코더를 통해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인코더는 퓨전 과정과 함께 통째로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코더를 거친 후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퓨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퓨전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설명을 위해 2개의 모달리티를 가정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티브 퓨전은 2개의 표현을 단순히 선형적으로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인코더를 퓨전과 함께 통째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비선형성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플리케이티브 퓨전 방식이 있는데 2개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방법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텐서 퓨전 방법이 있는데 이는 선형 회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테크닉처럼 각 표현 벡터 끝을 1로 두어서 매트릭스 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어디티브와 매트릭스 곱 방식을 모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달리티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면 이때 필요한 웨이트, 즉 가중치 매트릭스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우 랭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방법의 마지막 방법으로 게이티드 퓨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셀프 어텐션 방법과 유사한데 그림에서의 게이트는 퓨전 시에 각 모달리티의 최적의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이때의 어텐션은 리니어, 넌리니어, 커널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텐션이 적용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앞서 설명드린 어디티브, 멀티플리커티브, 텐서, 로우 랭크 퓨전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브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레프레젠테이션 코디네이션은 이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을 통해서 적절히 조정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코디네이션에는 스트롱과 파셜 또는 윅 코디네이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스트롱은 이 조정된 표현들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유도가 되고 파셜은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됩니다. 스트롱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다음 페이지와 같이 인코더를 포함시켜서 다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퓨전과 같이 원 모달리티가 인코더를 거쳐 생성된 표현들을 소식에서 볼 수 있듯이 G라는 함수, 코어디네이션 펑션을 통해 이 표현들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코어디네이션 펑션 3개를 설명을 드리면은 코사인 유사도, 커널 유사도, 상관관계와 관련된 CCA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스트롱 코어디네이션의 스트롱니스 정도를 볼 때 이 세 방법들이 다음 순서대로 강하다고 합니다. 코사인 유사도와 커널 유사도는 직관적으로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CCA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를 사용을 하는 것이 Strong Coordination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를 보면은 일단 다음 가정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오브젝에서 도출된 여러 뷰스가 주어졌을 때 완전한 Intact Representation Space가 존재한다. 즉, 이 공간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오브젝을 가리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왼쪽 그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세모와 동그라미 모달리티의 두 개의 조정된 레프레젠테이션들의 상관관계가 최대가 되는 지점들이 최적의 조정 함수와 인코더 함수의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적용한 방법들을 강의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두 개의 잠재 표현들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도록 했고 두 번째 그림은 오토엔코더를 하나 더 사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 인텍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롱 코디네이션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게이티드 코디네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트랜스포머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두 모달리티가 인코더를 거쳐 나온 표현들을 다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서 새롭게 조정된 표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앞서 나온 게이티드 퓨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게이티드 퓨전은 두 표현에 역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되지만 어디티브와 같이 퓨전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의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게이티드 코디네이션은 그대로 두 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코디네이션 부분을 보면서 대조학습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역시 강의에서 대조학습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멀티모달일 시에 대조학습이 적용을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코디네이팅이 사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미지의 텍스트가 캡션 형태로 레이블링된 데이터셋을 예로 들면은 이 경우 텍스트와 이미지가 각 모달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조학습을 적용하게 되면은 각 이미지에 레이블링된 텍스트를 각각의 인코더를 통해 표현을 하게 되고 이들을 파지티브 페어로 그 외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로 가정을 한 뒤에 파지티브 페어의 유사도는 늘리고 네거티브 페어의 유사도는 줄이도록 대조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모달 대조 표현 학습은 비주얼 시멘틱 인베딩에 대한 예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델 학습이 진행이 된 후 학습된 인베딩 공간상에 파란 자동차 이미지에 대한 정보에 블루라는 텍스트에 대한 정보는 제외를 하고 레드라는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하도록 하면 해당 인베딩 상의 표현은 결과적으로 빨간 자동차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멀티모델 대조학습을 통한 이미지 표현학습 모델의 유명한 모델로 클립이 있습니다. 이전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사전학습 방법들은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지만 NLP 분야에서의 사전학습 방법들이 웹과 같은 곳에서 모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 고퀄로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컴퓨터 비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클립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클립은 웹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수집을 해서 자연어의 슈퍼비전을 이미지의 표현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의 장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 인코더를 통해 표현을 하게 되고 파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을 해서 대조학습을 진행합니다. 이후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 텍스트들의 표현들과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 가장 높은 것을 해당 이미지의 정답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클립은 웹에서 캡셔닝된 데이터셋을 통해 사전학습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plain, car, dove와 같이 하나의 단어를 텍스트 인코더에 넣는 것이 아니라 photo와 같이 프롬프트 텍스트를 적절히 선택을 해서 텍스트 인코더에 넣게 됩니다. 이때 각 모달리티 인코더는 텍스트는 트랜스포머로, 이미지는 레즈넌 또는 VIT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서브 분야로 레프레젠테이션 퓨전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멀티모달 데이터 내부의 구조를 반영하는
새로운 잠재 표현의 세트를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뉠 수 있는데 모달리티 레벨에서는 오직 3개의 representation이 출력됩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모달리티 사이에 인터커넥션이 반영되지 않는 독립적인 표현들이 2개가 되고 그리고 1개는 인터커넥션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fine-grained에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표현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달리티 레벨의 피전 방법을 살펴보면 세 종류의 representation을 출력하기 위해 3개의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이때 3개의 representation은 서로 간에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손실을 계산을 하지만 이때 인터커넥션이 포함되는 representation에,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는 representation에 크로스 인터랙션이 얼만큼 있는지 또는 redundancy가 얼마만큼 있는지 불확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디코더를 통한 재구성 과정이나 예측 네트워크를 통한 예측 과정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최종 손실은 앞서 인코더에서 구한 첫 번째 손실과 디코더의 재구성 손실, 마지막으로 예측 손실을 모두 더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엔트로피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조건부 엔트로피의 의미는 다른 모달리티의 값이 주어질 때 해당 모달리티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두 모달리티는 동일한 오브젝을 가리키기 때문에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라면 하나의 모달리티를 알 때 다른 모달리티의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부 엔트로피는 최소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동일한 오브젝에 대한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역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연관이 되는데 기본적인 자기시도 학습은 동일한 샘플에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 두 개의 어그멘티드 샘플이 동일한 오브젝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최대화가 되고 조건부 엔트로피는 최소화되도록 모델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